네, 토마토 모닝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 대외발 악재가 상당히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개장했던 이 글로벌 증시는 상당히 또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부분이 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장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장 바뀐 전략들 있을까요? 자세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증권 서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살펴볼 이슈들 어떤 것들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의 주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버액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버액션 어제 우리 장을 두고 한 말일까요? 이 글로벌 증시와는 상반된 분위기가 이어졌었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목을 오버액션이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누구의 오버액션인가요? 특히 이제 아시아 그 국가들의 증시 그리고 이제 그 이머징 통화들이 좀 너무 과민 반응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어제 네. 코스피는 1.5% 떨어졌고 필리핀 같은 경우 뭐 1.8%, 라오스 2.1% 빠졌지만 나머지 아시아 지역에서 오히려 상승을 한다거나 뭐 태국 같은 경우 0.5% 올랐고요. 베트남 0.6% 빠졌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좀 다른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너무 많이 빠진 것이 아닌가. 원화 같은 경우도 너무 하락이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것은 뭐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를 놔둬서 뭐 선진 증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합니다만 어제 뭐 프랑스 지수 같은 경우도 뭐 아주 소폭의 마이너스와 범유럽 지수들도 다 오르고 뭐 미국 지수까지도 올라온 상황에서 우리 증시만 이렇게 좀 많이 빠진 것은 좀 너무 오버 액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히려 그럼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급반등의 힘도 조금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조금은 있는데 일단 좀 흐름을 자세하게 점검을 해봤을 때 어제 원달러 환율 이 급등하는 양상이 좀 심상치가 않았었거든요. 어제 이 시간에 환율이 상당히 중요해질 거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예, 일단 1,070원까지 너무 그 갭상승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위기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반대로 나오게 되니까 이 정도의 갭상승은 다시 좀 제자리로 돌려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외신 쪽에서는 이번 테러 사건에 대해서 일단 글로벌 증시가 그거를 대답을 해줬던 것 같거든요. 시장 어떤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반응이 조금 우세한 것 같아요. 예, 뭐 G20에서 여러 정상들이 뭐 의제를 올리면서까지 뭐 테러를 막자라는 이런 국제 공조 분위기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는 데 있어서 좀 안정감을 가져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 물론 어제 여행 섹터 같은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큰 뭐 폭의 조정을 보인 주식들도 있었지만 이것이 뭐 중장기적으로 뭐 유럽 여행을 뭐 앞으로 아무도 안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또 중요하게 저희가 점검했던 부분 하나 더 체크를 넘어가면 유가였죠. 유가가 40달러 밑으로 크게 좀 떨어지거나 어떤 파리 테러 사건이 또 확산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했는데 간밤에 또 급반등하는 양상도 이어졌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만약에 어제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오르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건들지 못할 정도로 유가가 다시 40불 이하로 뭐 떨어진다 하면은 이것은 뭔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뭐 1,200원을 달려가던 원화의 움직임으로 봤을 땐 위기감을 좀 충분히 느낄만 했지만 WTI의 반등으로 보면서 좀 여기에서는 이제 반등 국면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사건이 아직까지 좀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로벌 증시의 영향력은 사실상 재차 말씀드렸지만 그리 크지 않았었거든요. 전략 수정이 필요할까요? 전략 수정은 뭐 일단은 뭐
제가 아까 이제 뭐 준비한 외신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니까 네네. 좀 말씀을 드리면 CNN 머니에 따르면 이제 8월 이제 그 여행 관련 섹터는 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뭐 델타 항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 뭐죠? 잠깐만 여행 관련주들 카니발이라든가 익스페디아 네. 이런 주식들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다지도 크게 떨어지진 않았었고요.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 여행 관련주들이 떨어진 건 너무 어색해 보였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어쨌든 주말간에 이 충격을 굉장히 좀 흡수를 잘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파리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무슨 글로벌 유럽 경제 전반적으로 좀 타격을 입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경제로 전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않겠느냐.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WTI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해서 반등을 시도했다라는 이런 사실을 전하고 있고요. 금도 소폭 반등하는 모습들, 그냥 평소에 금융시장이 보여주는 정상적인 반응을 보여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애널리스트가 한 얘기는 합니다만 뭐 테러는 롱런 자체가 불가능하다. 뭐 인간이라든가 경제가 뭐 행복을 추구하고 뭐 자유를 갈망하는 이런 프로그레스는 계속 진행이 된다. 뭐 애널리스트답지 않은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면서도 네. 중요한 얘기. 시장은 충분히 돌이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네. 지금 시장에 상당히 또 일침이 될 수 있는 그런 한마디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러면 전략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회복 추세의 힘 어느 정도일까요? 그거는 이제 뭐 외국인이 어느 정도는 좀 쥐고 있다. 여기에서 어제 제가 걱정을 하지 않았던 부분 중에 어제 진짜 너무 시장을 보면서 외국인 수급이 뭐 해봐야 뭐 코스피 수준으로 2, 3천억도 안 넘는 이런 수준에서 이 정도의 그 추세를 붕괴하면서 떨어지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네. 그 중국 지수도 전혀 그 조정이 없었고요. 뭐 일본 지수야 약간 뭐 일본 내부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본다고 한다면 어제의 우리 금융시장에서의 보여주는 증시의 낙폭이라든가 원화 가치의 하락은 너무 좀 과장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어제 뭐 개미가 아니죠. 그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가담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참 스마트 머니들이 많이 생기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어제 뭐 이런 그 자신감 있게 매수를 들어갔던 부분들은 오늘 어느 정도 갭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추세로는 회복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 코스피 지수라든가 코스닥 지수 둘 다 뭐 120일 이동 평균선을 하회하고 있거나 그 부근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단기 충격으로 인해서 약간 하향 이탈을 하게 했지만 이 부분 자체는 한 121선 이위, 코스피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코스피는 어쨌든 다시 막 2000선까지는 부근으로는 다시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120일 이동 평균선 이상으로는 올라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환율 같은 경우도 어제 상승분 정도는 다시 하락을 하면서 균형점을 다시 찾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또 추가 강세를 이어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크게 우려하진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뭐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뭐 제가 말씀드리는 원화라든가 달러 인덱스의 마지노선,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기 달러 기준으로는, 그리고 원 기준으로는 1,200원 기준. 분명히 여기가 추세를 전환시켜, 만약에 하락으로 추세를 전환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약간 반등했다가 무게를 두지만 뭔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악재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외국인 수급에서 나올 테고, 이런 것들이 환율과 뭐 달러 인덱스의 흐름, 그러니까 원 달러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흐름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는 리스크가 접히거나 다시 증폭될 수 있는 구간에는 항상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드렸었는데요. 어제 우리 장이 상당히 좀 과민 반응한 부분이 없지 않다. 아시아 증시와 함께 흔들렸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장의 어떤 회복의 힘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셨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 오늘 장 추가 강세보다는 반락적으로 무게중심이 조금 더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전략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본 이슈 이어서 점검하겠습니다. 일본의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일본의 3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가 마이너스 0.1%였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성장 이어갈 거다라는 그러니까 예상은 있었는데 조금 더 안 좋았죠. 어제 이제 일본의 이제 경제 지표가 좋지 못하게 나온 부분들이 아시아권에 좀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 부분 좀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제 일본 니케이 지수도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증시와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 진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거든요. 외신 쪽에서 일단 어떻게 봤을까요? 일단 CNN머니 따르면요, 일본은 지금 이제 경기 불황에 다시 재진입을 하였다. 일본 3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가 나오면서 연율 0.8%, 목표치 1.5%. 최근 들어서 BOJ가 1.2%로 GDP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혀 다가갈 수 없는 수준의 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설비 투자 증가율, 기업들의 민간 부분에서 설비 투자 증가율 자체가 마이너스 1.3% 나오면서 지난달하고 똑같이 마이너스권을 보여줬었는데 기업의 이익으로 증가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인다거나 아니 설비 투자로 강력하게 들어간다거나 이런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려다가 이번에 보면서 조금 미끄러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소비 같은 경우도 한 0.5% 정도 늘어나긴 했습니다. 저번 달에는 마이너스권이었고요. 일본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2분기까지는 그래도 플러스 성장을 하다가 3분기 들으면서 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라는 측면. 1900조 가까이 양적 완화를 해놓은 아베노믹스 자체가 이번에 좀 시험대에 오르는 얘기들이 좀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일본 경제 지표에 망가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BOJ가 적극적으로 또 통화 완화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또 로이터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부양책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이어진다는 부분에선 크게 봤을 때 글로벌 증시에는 어떻게 보면 좀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때문에 또 엔화가 약세로 추가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 쪽으로는 또 부담스러운 그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파급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참 여러 가지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독자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우리 증시에 또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화, 우리가 또 이제 수출 경합도라든가 산업의 경합도가 높은 일본이라는 나라와 또 일본의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증시 자체가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를 하는 순간,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를 하는 순간이 들면은 저는 이제 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환율 차트를 다 켜놓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자주 보는 것들이 이제 원달러와 엔달러 같은 경우인데, 엔달러 차트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화면에 나오고 125엔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우리 GDP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소비도 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일본 경제가 엔화가 강해질 수 있다. BOJ에서 더 이상 추가 양적 완화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스탠스가 나오면서 120엔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엔화 강세를 조금 조짐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분기, 두 분기 만에 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추가 양적 완화 이런 기대감이 엔화에 들이우면서 또 123엔을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125엔이 또 넘어가게 되면 또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되면 한국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2엔밖에 남지 않은 상황들, 원달러와 엔달러, 엔달러가 125엔을 돌파를 하는 순간 한국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팩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여기에서 더 이상 돌파 못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근접은 할 것 같아요. 돌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하나의 리스크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좀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만큼이나 상당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바로 엔달러 환율입니다. 125엔대까지 근접할 가능성이 조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같이 모니터링 해보시면서 전략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정금증권 소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리님. 네, 감사합니다.